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을 유지 보수하는 재료나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저장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지방, 특히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하여 지방이 질량당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잉여물질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세포라는 지방을 저장하는 전문 세포가 있고, 지방은 이 세포 내 기름방울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런 지방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 것을 지방조직이라 하는데, 이것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여 저장지방이 증가하면 이 기름방울이 커지고, 이에 따라 지방세포와 지방조직도 커집니다. 이렇게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을 판단하거나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Body Mass Index, 줄여서는 BMI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도 간단히 BMI라고 부르겠습니다. BMI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체중을 미터로 나타낸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키 170cm, 즉 1.7m에 몸무게 70kg인 사람의 수치를 이 식에 대입하면 체질량 지수 BMI가 24.2가 됩니다. 그럼 이 수치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까요? BMI로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종에 따라 다른데, 서구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이라 보지만 한국은 이보다 엄격하여 25만 넘어도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BMI 24.2는 서구인 기준으로는 정상이지만 한국인 기준으로는 비만에 가까운 과체중이 됩니다. 비만은 현대인에게 심각한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만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간질환, 수면장애, 그리고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들을 키울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질병들 중 암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비만과 암을 검색하면 4만 8천여 개의 연구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비만과 암의 관련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연구팀이 2014년에 란셋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구 대상이 무려 524만 명이란 것입니다. 연구 대상이 이처럼 아주 많다는 것은 그 결과의 일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영국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BMI 정보가 있고 암에 걸린 적이 없는 성인 524만 명을 선별하여 이들에서 암 발생 여부를 20년 이상 추적하였습니다. 이들 중 연구가 종결될 때까지 암에 걸린 사람은 20만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즉, 전체 인원의 3.8%가 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암에 걸린 사람들을 비만 정도로 분류하여 비만과 암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이 심할수록 잘 발생하는 암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암도 있었습니다. 비만이 심할수록 가장 잘 생기는 암은 자궁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인데, 여기서 가로축은 비만 정도를 BMI로 나타낸 것이고 세로축은 암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의 붉은 선으로 보듯이 BMI 수치가 높아질수록, 즉 살이 찔수록 자궁암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암 발생 빈도는 BMI 22, 즉 정상 체중 그룹의 암 발생 빈도를 1로 봤을 때 계산한 상대적인 빈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BMI 30에서 얻어진 발생 빈도 2는 BMI가 30이 되면 22대보다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를 좀 더 쉽게 체감하기 위하여 BMI를 체중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키가 160cm의 여성이라면 BMI 22는 체중이 56.3kg이고 BMI 30의 체중은 76.8kg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키 160cm 여성의 체중이 56.3에서 76.8kg로 증가한다면 자궁암 발병 확률이 2배가량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자궁암 외에도 비만할수록 많이 발생한 것은 담낭암, 신장암, 간암이었고 이들보다 발생 빈도는 줄었지만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대장암도 비만인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암은 오히려 비만인에서 그 발생이 줄었는데 구강암과 폐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방과 난소 같은 여성암의 경우 비만이 폐경 전에는 난소암을 그리고 폐경 후에는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아마도 암과 비만 사이에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리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암이 발생하는 장기에 따라 그 양상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만이 암 발생의 위험 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영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가 한국인에게도 과연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인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불편 중에 하나는 서구인과 한국인의 비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구인은 BMI 30 이상이 비만이지만 한국인은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그리고 BMI 40, 50에 이르는 초고도 비만이 한국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의 평균 키에 가까운 172cm가 BMI 40이 되기 위해서는 체중이 118kg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드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고도 비만 범위보다는 BMI 25 내지 30 정도의 범위에 초점을 둔 연구 분석이 한국인에게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인 대상 연구 논문 한 편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연구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2005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암에 걸린 적이 없는 20세 이상의 한국 남성 78만여 명을 선정하여 암 발생 여부를 10년가량 추적한 후 암과 비만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논문에서는 숫자로 나타낸 표로 제공되어 있는데 좀 더 즉각적인 이해를 위하여 이 중 일부만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BMI 30 이하를 한국인에 좀 더 적합하게 세분화하여 저체중에서 고도 비만까지 6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암의 빈도를 비교하였는데 이 도표에서는 대장암, 신장암, 간암 등 7종의 결과만 그렸습니다. 여기서 암의 종류를 색깔별로 구별하기는 힘드실 것 같으나 이들 모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비만이 심할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우상향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7종의 암 모두가 한국 남자에서 비만과 함께 그 발생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만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특히 췌장암, 담낭암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폐암이었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폐암은 비만인에서 발생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영국인에서도 보고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비만인에서 폐암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인이나 영국인 모두에서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궁금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만과 암의 관계에 대한 논문 2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보고된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비만은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양적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초래하는 질병은 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심혈관 및 대사진화를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